내 노사 간 타협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한국GM 회생을 위한 핵심 카드인 신차 배정마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실패를 자산으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출과 보증 때 요구하던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무역전쟁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우리 증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물류에 적용한 스마트 물류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생사 기로에 선 한국GM 노사가 어제 임단협 4차 교섭을 벌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실사는 시작도 못했고 이대로 가다간 한국GM 핵심 회생카드인 신차 배정마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사 기로에 선 한국GM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실선인 시작도 못했고 신차를 배정받기 위해 전제돼야 할 노사의 타협도 불협화음만 내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차 배정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임단협 테이블에 앉은 한국GM 노사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군산공장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조의 실사 참여에 대해서도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는 외국인 임원 관련 비용을 공개하고 군산공장에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생산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막상 이루어져야 할 인건비 등 본사가 신차 배정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노조의 고통 분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본사가 한국GM만을 위해 글로벌 생산 물량 배정을 무작정 미룰 순 없는 상황.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GM 사장은 어제 열린 임단협에서 GM 본사의 한국 신차 배정이 무산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카오카즘 사장은 제품 배정 가능성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본사가 회생 계획 진전을 기다려주고 있지만 무기한 결정을 보류할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GM 본사에 7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도 GM이 실사를 이유로 한 달간 미뤄준 건데 또다시 연장을 해줄지는 불투명합니다. 4월 초에 갚을 돈도 9,880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회생까지 갈 길은 먼데 실사나 임단협 뭐 하나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한국GM. 신차 배정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국GM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벤처 창업이 활발한 미국이나 중국 등에선 창업자들의 평균 실패 경험이 3회에 달합니다. 한국의 경우 1.3회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실패를 자산으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출과 보증 때 요구하던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공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약정에서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 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연대 보증이 사라졌지만 이번에 업력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보증서를 발급해줄 때 법인 대표의 연대 보증을 받아왔습니다. 신보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어 신보는 보증서에 연대보증을 약정한 법인 대표를 상대로 대리 변제 금액을 청구합니다. 단 한 번 실패한 창업자도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리는 이 연대보증 고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선 다음 달 2일 이후 신규 증액 신청분부터 법인 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책임 경영심사를 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없애줄 계획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보 등 보증기관은 변제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대보증을 통해 사람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놓고 사전 사후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향이 있다면서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부실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 사후관리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매자금 대출 등 용도가 명확한 자금에 대한 특례 상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짙어지고 삼성전자도 올 2분기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코스피는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정체된 지수를 따르기보다는 업황과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245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1.3% 오른 2433.08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의 성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큰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비핵화 등을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밝혔고 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시에 강력한 호재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했던 이슈들이 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느무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온건 발언으로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이어간다면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끝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은 이달 코스피가 23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업황과 실적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말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른 업종으로는 위탁매매 수수료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증권과 사드 보복 완화가 호재가 된 항공,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화학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 삼성 SDS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물류에 적용한 혁신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SDS는 이 같은 첨단 기술들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일본산이 원산지를 속여 수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삼성 SDS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자 원료의 입고부터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이 한눈에 나타납니다.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 SDS는 향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원산지 증명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 물류에 적용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문서를 없앨 수 있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고요. 물류를 실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을 우리의 화주인 고객사하고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공지능 AI를 적용한 물류 서비스로는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날씨와 지역 상황, 매장 판매 데이터 등 30여 가지가 넘는 요소를 AI가 분석해 매장 판매량을 예측합니다. 이 같은 분석 플랫폼을 실제 매장에 적용한 결과
판매 예측 정확도가 25%포인트 향상한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물류 비용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 SDS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물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0%에 불과한 대외 물류 처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주식 매입 자금 대출인 수당론 판매가 잠시 움츠러들었는데요. 최근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 수당론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주춤했던 저축은행들의 수당론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D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판매를 중단했던 수당론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DB저축은행의 경우 연 4%대,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연 2에서 5%대 수준입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수당론 금리를 인하하기도 합니다. OK저축은행은 수당론 신규 대출 금리를 연 4%에서 연 2.6%로 1.4%포인트 낮췄습니다. 하나저축은행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춘 3.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당론은 증권사와 협약을 맺은 저축은행이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식 연계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되자 해당 저축은행들은 수당론 신규 영업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규제가 나오기 전 수당론 영업을 재개해 가계대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무리한 영업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특히 신용대출이 기대한 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적용하는 수당론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화랑을 이어가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점도 수당론 판매 재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성동조선은 법정 관리를, STX 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성동조선과 협력업체 직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관측되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긴급자금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결정이 났는데요. 성동조선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죠? 네. 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으로 연명해온 성동조선이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외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고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 관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채권단 재무실사에 이어 이번 산업 컨설팅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동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졌고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다른 중견조선 업체죠. STX 조선해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STX 조선해양에 대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STX 조선은 산업은행 관리하에 고정비 감축, 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 계획과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선 등 고부가 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컨설팅 결과 STX조선은 현재의 경쟁 구도와 원가 구조로 정상화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법정 관리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또 2월 말 기준 가용 자금이 1,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TX조선은 지난 2016년 5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작년 7월 법정 관리를 졸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 계획과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외부 컨설팅 결과에서는 인력을 40% 줄여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산업은행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중견 조선업체들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이들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성동조선의 조선소가 있는 경남 통영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근로자는 1,200명가량이고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됩니다. 회생기회가 남아있는 STX조선은 경남 창원과 부산에 1,400명가량의 직원이 있고 역시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면 지역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게 되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당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지역 경기가 얼어붙습니다. 네, 이 지역 경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그럼 정부가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놨을 텐데요. 네. 자, 오늘 정부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2,4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의 조선소가 있는 곳이고 또 전북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까지 겹쳐 지역 경제가 초토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업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 그리고 지역의 대체 보완 산업 제시, 신속 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추진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 긴급한 지원은 1단계 신속 지원 대책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 협력업체 250곳과 전북 군산의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곳, 또 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 1,300억 원을 운용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특별 경영 안정자금이 500억 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습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5년 상환 조건입니다. 또 여기에 지역 신보의 특례 보증을 4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업체별 보증 한도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겁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보증을 선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또 원금 상환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협조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 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선업 구조 조정에 따른 파장과 대책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월에도 5천억 원을 증자해 이번 추가 증자에 성공하면 자본금은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보통주 2천억 원, 우선주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기존 주주에게 현재 지분율에 따라 배정했으며 주금 납입 예정일은 다음 달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이르면 이달 말 유상증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고 간편조사는 더 확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과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제도, 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며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한 김 차관은 중소기업은 혁신 성장의 주체이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약 20만 명 규모의 일손 부족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유도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의 일임형 랩 어카운트 잔액이 지난해 1년간 1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계약 잔액은 사상 처음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임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임 계약을 맺어 자금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일임형 랩의 잔액은 112조 9,55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일명 랩 잔액이 110조 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월 평균 12,000건가량씩 계약이 늘어난 데다 증시 활황 등으로 자연스럽게 평가액이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비자는 롯데카드와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 웨어러블 스티커 카드 2종을 출시합니다. 동계 패럴림픽 대회 마스코트인 단다비가 그려져 있으며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습니다.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폭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를 만들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만 곳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7만 5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은하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많은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경상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최고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 3에서 8, 산간으로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지만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상도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설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8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울릉도는 오전까지 비와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공기 상태도 쾌적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1도, 대구 5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아침 잠깐의 꽃샘추위가 찾아오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